타겟팅에 대한 부분을 좀 넘어볼게요. 타겟팅은 첫 번째 스텝을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마켓 애널리시스라고 본다고 하면요. 그죠? 타겟 시장, 기업 문화, 자원 능력의 적합 여부, 경쟁도 이런 거 전반적인 거를 확인을 하는 단계라고 본다고 하면은 이 세분 시장별 고객을 프로파일링 해가지고 뭔가 이런 타겟 마켓을 선정하는 것을 타겟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그멘테이션이랑 타겟팅이랑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세그멘테이션을 해야지만 타겟팅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중간에 소비자에 대한 이해를 넣어놓은 이유는 이 타겟팅이라는 것이 그 소비자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소비자에 대한 분석과 이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본 거고, 타겟팅은 그 선상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프로파일링, 이 세분 시장별 고객에 대한 프로파일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뭔가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하위 문화에 좀 귀속되어 있는 그룹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객이 없으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지역으로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고객이 없으면, 그죠? 이 소비자가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겟팅은 이 소비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 시장별 고객에 대한 특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감성적인 거, 속성적인 거, 태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에 좀 정리해 놓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목표 시장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속성 기반인지, 예를 들어서 파타고니아라는 회사를 하나 정했다라고 봤을 때, 파타고니아는 과연 이 사람들이 속성 기반인지 감성 기반인지, 아니면은 이 태도, 신념과 가치에 기반에 있는 그 회사인지, 물론 다 중첩되긴 하겠지만 비율상으로 어느 부분이 더 포션이 높다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겟팅은 시장 세분화에 의해서 나눠진 세분 시장들 중에 매력도와 유망성이 높아서 우선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시장 및 고객군을 정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정리해놨죠.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필립 코틀러가 얘기한 거예요. 자, 타겟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체 비율상으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포지셔닝 돼 있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에 대한 그 구매하고 있는 평균 나이, 그죠? 모델 S나 X의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인데, 요거는 또 이 타겟팅은 포지셔닝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포지셔닝으로 좀 마무리를 짓게요, 오늘은. 이 고객의 니즈와 원치를 잘 구분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마켓 오퍼링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원치가 있고요. 이거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기술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 다 제품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죠? 마켓 오퍼링스라는 게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차량을 구매를 하려고 해요. 보통 페라리 같은 것들 구매하지 않겠죠. 아이가 있는 집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패밀리카, 뭔가 안전하고 그리고 짐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런, 뭐라 그러죠? 유모차 같은 것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선호를 합니다. 그죠? 차량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안전을 굉장히 우선시하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셔닝 맵, 우리가 가지고 있는 퍼셉션 맵이라고 하는데,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있습니다. 보통 볼보는 안전이라는 거에 굉장히 마운티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가 있거나 뭔가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볼보를 구매하는 성향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볼보도 그거에 인식을 했는지 이 차량의 뭔가 프레임이나 바디나 이 바디 프레임을 만들 때도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보이진 않지만 이 속성 기반이죠. 보이진 않지만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어떤 방향에서 차가 와서 부딪혀도 이 운전자나 거기에 타고 있는 동승자들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 그런 속성 기반을 퀄리티를 높이는 데 지향을 한다고 합니다. 자, 포지셔닝 맵이 있습니다. 퍼셉션 맵이라고 합니다. 지각도라고. 우선 소비자의 제품 선호도를 확인하고요. 그렇죠? 소비자의 인지 위치 파악. 예를 들어서 볼보를 예를 든다고 하면은 소비자가 인지하는 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의 인식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는 소비자. 타겟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디자이너들이나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성공을 타진한다는 얘기입니다. 포지셔닝 맵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들. 보통 X축과 Y축으로 나눠져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X의 관점, Y의 관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이솝이라는 브랜드죠.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게 보통 이게 화장품 브랜드예요. 잘 보이진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너무 확대를 해가지고 좀 뭉개지고 있는데 위에 Y축을 한번 볼게요. Y축을 봤을 때는 프리미엄 마켓이 Y축 상단에 그쵸? 우상향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매스 마켓. 매스 마켓이라는 거는 대량 생산해서 대량으로 이렇게 마트 같은 데 파는 거예요. 이마트 같은 데. 그죠? 그리고 X축을 봅시다. X축을 봤을 때 왼쪽 좌측으로 갈 때는 100% 자연 재료를 쓰나 봐요. 그죠? 그리고 X축의 오른쪽으로 갈 때는 0% 내초. 다 화학 제품. 제가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화장품은 다 어디서 나온다? 석유에서 나온대요. 석유에서. 놀랍죠? 특히 그 바세린 같은 경우는요. 석유 추출물이에요. 석유 추출물. 근데 우리가 화상 입었을 때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고 자면 엄청 좋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보면은 그냥 석유를 얼굴에다 바르고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솝이 100% 내추럴을 지향하는 브랜드인가 봐요. 근데 아까 제가 런던의 그 브링랜 마켓 근처에 이솝 샵에 가봤을 때 그 느꼈던 느낌이 바로 약간 프리미엄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프리미엄 마켓을 지향하는구나. 그리고 100% 내추럴을 지향하는구나. 그리고 사람들의 이 퍼셉션 맵, 우리의 가지고 있는 뭔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브랜드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좀 이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구나. 그래서 아마 이솝도 그걸 계속해서 소구했을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파고 파서 이쪽 영역으로 사람들의 인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더라도 그리고 와비사비라고 하죠. 잔뜩 채울 수도 있지만 많이 비워내는 거야. 가보면은 막 녹슨 테이블, 막 옛날에 있던 클래시컬한 그런 한 60년대 어디 뭐 이런 어디 샵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이유는 이 프리미엄 마켓으로 지향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죠. 몰랐지만 100% 내추럴이 0% 내추럴이 있는 게 에스티로더 여러분들 알아요? 에스티로더? 그 갈색병 우리 어머님들 많이 쓰시는 에스티로더 제품들이 프리미엄 마켓에 있긴 한데 화학 제품이 좀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 이거 니베아, 뭐 뉴트로지나 뭐 이런 클린앤클리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슈퍼에 파는 것들이죠. 매스 마켓에 화학용 제품들을 많이 만든 거. 이렇게 인식이 되네요. 이거는 부츠를 디자인하는데 퍼셉션 앱을 좀 만들었던 걸 이제 가져와 봤어요. 모던하고 클래식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컴포트 앤 퍼포먼스, 기능적이냐 아니면 편하냐. 그죠? 그래서 이모셔널 엑시스라고 뭐 감정적인 감정선을 만들어 갖고 레이셔널 뭔가 합리성을 따지는 이 세로축을 만들어 놨네요. 스타일 매트릭스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그 XY축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어디다가 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요? 논리성은 있어야 되죠. 예. 왜 이렇게 놨는지에 대한 논리성이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도 나눴더라고요. 스타일 매트릭스 원, 오, 프라이스 레벨, 가격대에 따라서 이렇게 포지셔닝 맵을 나눴더라고요. 뭐 이거는 다 하죠. 우리 뭐냐, 그 학생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몽클레어가 뭐 몇백만 원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어, 거기에서도 무슨 익스플로러, 알라스카 뭐 이런 식으로 그룹이 또 나눠지더라고요. 이것도 사람들의 지각 심리를 이용한 하나의 카테고라이제이션, 체계를 나누는 거죠. 리포지셔닝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옛날 사례인데 말보로가 옛날에 광고나 이런 홍보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광고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대에 우리의 관념이나 신념이랑 좀 안 맞지만 예전에는 여성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했습니다. 지금도 뭐 약간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시기에는 대부분 남성들이 괜찮아, 담배 펴도 돼. 그러면서 남성들이 이렇게 권하는 식의 포지셔닝 광고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여성들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일반화되는 미국이죠. 미국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담배를 피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이 광고의 포지셔닝 맵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좀 더 럭셔리하게, 멋지게, 그죠? 섹시하게 담배를 필 수 있는 광고로 리포지셔닝을 했습니다. 포지셔닝 맵이 이 시대 그리고 뭔가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 끝이 없다. 차별화된 브랜드 포지셔닝 리더십에 대한 내용인데 보통 애플을 보면은 이노버티브, 뭔가 혁신적으로 보이고 BMW 같은 경우는 속성 기반의 좀 성향이 좀 강하죠. 이 제품이 기능적이고 뭔가 굉장히 튼튼할 것 같고 잘 작동할 것 같은, 고장 안 날 것 같은, 하지만 고장 잘 나죠, 그죠? 제일 많이 고장 나는 게 BMW 같아. 그래서 BMW는 약간 그런 이미지의 포지셔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보통 구매자 계층들을 보면, 소셜 클래스를 보면은 의사나 뭔가 이런 굉장히 고소득이지만 차분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브랜드를 굉장히 선호한다고 해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개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는 가격 기반의 포지션이 되죠. 월마트에 가면 다 싸다. 그렇죠? 엄청 싸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편리성. 그렇죠? A부터 Z까지 이 연속성을 나타내주는 로고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다 판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건 다 판다. 편리하다. 리츠 칼튼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아주 포커싱 돼 있죠. 그죠? 이 호텔의 럭셔리한 그리고 편안함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우스웨스트는 우리나라는 잘 인지가 안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예요. 이 항공사인데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없으면 이 비행기 항공 운행 자체가 안 되고 사람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나 처우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예를 좀 구체적으로 들면은 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Without a heart, it's just a machine. 이게 심장이 없으면은 기계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좀 저는 제가 봤을 땐 좀 촌스러운데 하트를 그냥 막 하니, 그죠?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로고를 만들었나 봐요. 그죠? 심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한번 다른 항공사들하고 나눠보면은 로우페어, 가격이 싸다, 이쪽으로 갈수록 싸네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죠? 그리고 어, no hidden fee. 이게 뭐냐면은 장난질 안 한다는 거죠. 숨겨져 있는 비용이 없다. 오픈 다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우상향 되어 있는 포지셔닝을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비자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브랜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상향하니까, 그죠? 근데 뭐 이게 얼마라고 얘기를 했다가 아, 고객님 이거는 추가 비용을 내셔야지 뭘 드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나오는 회사들, 그죠? 소비자를 약간 우롱하고 속이는 듯한 느낌에 드는 회사들이 뭐 델타, 뭐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뭐 이렇게 포진이 돼 있네, 그지?